이작입니다. 입춘이 지났군요. 춘방에서 붙인 대로 새봄 대기를 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우린 설 연휴에도 마스크를 쓴 채 차례를 지내고 성묘하고 가족 친지와도 마음 놓고 모이지 못하는 여전히 코로나 시절입니다. 지난해부터 마스크가 일상이 되면서 우스갯소리처럼 이제 우린 호모사피엔스가 아니야, 마스크 사피엔스야, 코로나 사피엔스야 이렇게 한탄했는데 실제로 학술 영어 공식 용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코로나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세계 미래 보고서 시리즈 중에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은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토대로 우리들 코로나 사피엔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책 목차의 총 8가지 챕터 중에 아무래도 나는 대학을 비롯한 여러 교육 기관에서 강의를 해온 사람이라 10년 안에 대학이 붕괴되고 대학 학위는 무용지물의 시대가 온다. 이 사실부터 읽었습니다. 사실 하버드 대학의 클레이튼 교수는 2017년에 이미 미국의 절반의 대학이 파산한다고 경고했었죠.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 그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은 휴학하고 정부는 지원 능력이 떨어지니 재정을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우리나라 대학도 사정은 마찬가지죠. 세금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줄어들고 있고 청년들의 노동력은 감소하는 중입니다. 게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 시대가 오면 아이들은 학교 공부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더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고 또 대학 진학보다 글로벌 경험이나 창업 등으로 나아가는 편을 택하겠죠. 사실 구글, 애플, 아마존, 또 페이스북의 CEO들은 모두 자기 집 차고에서 창업을 했거나 대학을 중퇴한 후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이제 학생들은 새로운 영감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점점 똑똑해지는 국민의 요구로 정부는 사회보장과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경우 복지 예산이 80% 수준으로 높아지다 보니 대학 지원이야 당연히 줄이는 추세죠.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코로나 같은 재앙에 또 긴급 지원도 해야 하고 앞으로 정부한테 대학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아마 정부는 차라리 50대 이후 고령 인구들의 평생 교육 같은 데 더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죠. 곧 스탠퍼드에서 창립한 코세라와 같이 공신력 있는 온라인 교육의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 초, 중고 12년을 입시 교육에 매달려온 우리나라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겐 어쩌면 반가운 소식일 겁니다. 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학위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더 중요시하고 훌륭한 CEO들은 학력 대신 이제 당신의 실력을 보고자 합니다. 자, 앞서 살짝 언급했던 기본소득 시대에 대한 내용은 2021년 세계보고서의 챕터 6편입니다. 역사적으로 짚어보면 16세기에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던 토마스 모어부터 비베스의 최저소득 개념, 18세기 콩두르스의 기본 증여라는 아이디어, 토마스 페인이 주장했던 시민배당금을 거쳐서요. 자, 19세기 초에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가 존 스튜어트 밀에 의해서 등장합니다. 자,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미래의 일자리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건 누구나 인식하실 듯요. 그런데 나는 이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앞으로 로봇이 힘겹고 무거운 짐을 지는 동안 우리는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방편을 제안합니다. 인간이 로봇을 앵벌이 시키고 그들이 버는 돈을 뺏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기본소득 시대에 그렇다면 세수 1순위가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돈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세수 2순위는 바로 로봇으로부터 세금을 환수한다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발상이며 당연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듭니다. 그런데 기본소득 제도는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비효율성을 증가시킬 거라는 반대 의견이 우리나라에서도 팽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했던 핀란드, 알래스카, 아프리카의 나미비아, 캐나다 등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읽어보면요. 인간의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그 더 나은 일자리를 확보하는 동기부여가 되고 또 돈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로봇은 인간을 대신해서 힘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도 쓰지요. 덕분에 직업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요. 정치야말로 대표적인 사양산업이 된다고 합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혐오하는 직업으로 정치인,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하락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어째서 그럴까요? 시민이 원하는 것은 급변하는 세상을 빠르게 진단하고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대안을 예측하고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국회인들 말입니다. 실제 정치권은 파벌 싸움이나 파행을 일삼으며 위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만 들기 때문이죠. 이제 국민을 24시간 만나는 인공지능 정치인은 그래서 환영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총리 출마한 여성형 인공지능 정치인 셈이나 의회, 정부를 대신하는 의사결정 프로그램 로바마는 그 좋은 예지요. 이들은 말바꾸기를 한다거나 국민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신속하며 세상이 바뀌는 대로 변화도 가능하기에 오히려 신뢰가 돋습니다. 코로나의 대응력이 부족해서 쫓겨난 우리 이웃나라 정치 리더들이 떠오르는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제 정치 노름 따위는 더 지켜보지 말고 다음 세상을 맞을 준비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우리 코로나 사피엔스는 이제 대담하고 탁월한 미래인으로서의 삶을 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이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질서는 우리 다음 세대의 아주 평범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될 겁니다. 과거엔 똑똑하고 돈 많은 소수의 권력자가 비전을 세우고 또 방법론을 제시했죠.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힘의 위치는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역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 개개인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꼭 인식해 주십시오. 가령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믿을 바에는 나 스스로 과학책 한쪽을 읽거나 의료 지식 한 줄을 읽는 편이 더 낫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세상에 가짜 뉴스가 판치면서 코로나 사피엔스의 진실에 대한 갈망은 더 커졌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말입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코로나 현장의 의사, 간호사님, 그리고 우리 일상의 택배 기사님 같은 분들이라는 생각을 코로나 사피엔스들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속입니다만 변화가 두려워서 희망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 뿐 희망은 언제 어디서든 존재하는 법입니다. 추석 같은 밤, 많은 사람들이 해가 졌다고 말해도 나를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별이 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명작 이작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실 거죠?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또 어김없이 당신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